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제모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공매도인가 공매도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 3비디오에 걸쳐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국민의힘당의 홍준표 의원이 또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동네 북이에요. 쩍하면은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그래놓고서 무슨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바랍니까? 하는 이제 우리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같이 할 겁니다. 도대체 근데 공매도가 왜 욕을 먹는가? 공매도란 뭐길래, 그죠? 뭔지 그것부터 정의를 좀 내리고, 그거에 이론적으로 왜 공매도가 필요악인지, 그죠? 그 부분을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교수님들도 그렇고요. 내 평생에 악플 한번 얼큰하게 받아보고 싶다 싶으면은 공매도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라는 말로 신문 기사 한번 내시면은 얼큰하게 받습니다. 아주 그냥 심장 쫄깃하게 욕을 진짜 먹게 되는데, 왜 그렇게 언론에서 악플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언론에서 커버하는 것도 공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있었던 게임스탑 사태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이전에 포르쉐와 이 폭스바겐, 그걸 둘러싼 숏 스퀴즈, 그 쇼트 스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2008년에 있었던 전설적인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자들이 결코 그렇게 편하게 돈 벌어먹는 게 아니다 하는 거를 보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악플을 다는 것 중에는 댓글 부대도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언론사에서는 악하게 이거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공매도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왜 그런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제발 여기서 빠져라 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자, 공매도인가 공매도인가. 자, 보시면요, 니콜라부터 얘기 나갑니다. 뭡니까? 유명하죠. 이제 우리나라는 현대차부터 수소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소하면 에너지를 쓸 수 있어 라고 다들 기억하십니다. 미래 에너지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좀 그 인식이 좀 덜했겠죠. 전기차 테슬라밖에 없었는데, 테슬라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발명가 이름, 천재 발명가 이름 니콜라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갖고 대박을 했으니까는 숭어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고 퍼스트 네임 가지고서 니콜라 가지고 한번 떠보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트레버 밀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소차를 가지고 한번 우리 밀어보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예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차 생산하는 생산 시설도 없어요. 그냥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서 이런 걸 하겠다는 계획을 쫙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서 모델차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대박을 내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가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이 회사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서 우리가 협력할 회사를 구한다. 현대차에도 손을 뻗어보고, 뭐 GM도 손을 뻗어보고 그랬는데, GM 측에서 호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공장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줄 테니까는 니네가 와가지고 이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그러죠. 대량 생산 뭐 이런 걸 좀 해봐라 라고 제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야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퍼진 이후에 주가가 한번 다들 시장이 완전 크래시가 난 다음에 쫙 올라오면서 6월 달쯤에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우회 상장을 합니다. 스펙의 형태로. 그죠? 스펙은 뭐냐면 인수합병 전문 회사죠. 먼저 페이퍼 컴퍼니로 스펙 회사를 이제 상장을 시킨 다음에 이 비상장 회사인 니콜라를 갖다가 그 스펙 자체가 잡아먹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회 상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이 트레이딩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GM에서 그렇게 효의적으로 얘기를 딱 해버리니까는 주가가 엄청 뜨죠. 한 70불까지 뜹니다. 주당 70불까지. 그전에는 그 스펙 회사의 주가가 뭐 주당 한 5불, 10불 뭐 이 정도도 안 됐었는데 7배가 막 뛰는 거죠. 그러고 나서 GM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틀 후에 힌덴부르크 리서치라는 곳에서 깝니다.
쇼트 공매도 치라는 리포트를 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How to parlay an ocean of lies into a partnership with the largest auto OEM in America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은 9월 10날이네요, 저게. 그죠? 9월 달에 GM이라는 그 회사가 OEM처럼 이제 만들어 주겠다 그래놓고서 니콜라 거 찍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사실은 니콜라가 Oceans of Lies 뻥투성이다 이거죠. 이거 완전 뻥튀기 밭에서 그죠? 큰 이 회사를 갖고 그걸 믿어주고서 앉았냐? 니콜라 믿을 거 아니다. 팔아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리서치 보고서 보시면은 여기서 트레버 밀튼은 수십 가지 거짓말을 일삼아왔다. 니콜라가 공개한 영상이 있거든요. 니콜라 원 트럭 쫙 이렇게 내달리는 멋진 모습의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 동영상 달려가는 거 사실은 수소의 힘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중력의 힘으로 달려가는 거다. 뭔 소리냐면 누군가 언덕 위에서 이걸 밀었다 이거예요. 엔진은 무슨 엔진이냐? 쟤네 만든 거 없다. 뻥이다 저거. 순전 뻥이고 고속도로 이제 비탈진 곳에서 쭉 밀어가지고 달려 내려가는 것뿐이다. 니콜라가 자체 생산했다고 한 인버터는 기성품 라벨을 테이프로 가린 것이다. 그리고 니콜라는 수소를 생산 중이라고 했지만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 인정했다. 그러고 나서는 요거에 대해서 그냥 언덕에서 굴리려고 그러면 견인차가 또 많이 필요했겠죠. 왔다 갔다 몇 번이나 찍었어요. 그 엔진 나오고 막 이러면은 그죠? 고생했을 겁니다. 좌우지간에 트레버 밀튼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힌덴부르크 리서치 쟤네가 뻥이야. 우리는 뻥이 아니야. 사업하는 나는 뻥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협의한 다음에 반박 자료를 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심받는 트럭 바로 여기 있다라고 사진 공개했는데요. 나중에 다 이것도 허당 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다음에 트레버 밀튼도 깜빵가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 유타주에 있는 자기 집에 얼만큼 반경 얼만큼 이상 벗어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는 깜빵만 지금 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니콜라의 주가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쭉 보시면은 6월 15일 날 피크를 찍은 다음에 쫙 떨어지죠. 네, 그래서 지금 다시 9불 뭐 이런 식으로 또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힌덴부르크 이 보면은 뭐예요? 이제 그 리서치 리포트가 그렇게 9월 달에 팍 밝혀지면서 확 폭락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트레이딩 볼륨 보면은 사람들이 그때 많이 팔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힌덴부르크란 이름 자체가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시면요, 요 분입니다. 요 분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옆에 있는 요 분이 뭐냐면은 히틀러가 총통이 되도록 길을 터준 독일의 대통령입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에부터 대통령이 됐던 그 사람인데 나치 그죠? 이 히틀러가 나치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띄웠던 비행선 그죠? 저거의 이름이 또 이 사람의 이름을 딴 힌덴부르크입니다. 요게 또 가관인 게요. 처음 특징이 뭐냐면은 인류가 띄웠던 비행선들 중에서 비행물체 중에서 가장 큰 게 저겁니다. 이 크기가 타이타닉호 있죠? 타이타닉호 그 배보다 살짝 작습니다. 24m 정도 짧은 정도예요. 엄청 큰 거죠. 보잉 747기가 그 여객기 중에 제일 크거든요. 근데 그게 한 3개쯤 들어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큰 겁니다. 저걸 가지고서 시속 100km로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시속 얼만큼 돼요? 1000km 정도 확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서히 날아가면서 유람하는 거죠. 유람하는 건데 극단의 부자들을 위한 세계 유람하는 비행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의 제일 부자들이 저 나치 깃발 달고서 체제 선전하는데 이제 저걸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브라질까지 유럽에서 브라질까지 저걸 타고 다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하탄 상공을 나치 깃발 휘날리며 댕길 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독일하고 철천지 원수인데 2차 대전 때 저럴 수가 있었나? 2차 대전 전입니다. 3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저때 쓰였던 엔진 저걸 갖다 체펠린 엔진이라고 합니다. 체펠린 뭐냐면은 여러분들 마이바흐 아시죠? 그죠? 거기에 마이바흐, 벤츠 마이바흐, 롤스로이스에 버금가는 그 독일 명차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이는 엔진
그 제펠린 엔진이라고 하는데 제플린, 레드 제플린 할 때 그 제플린 있죠? 그 제펠린입니다. 제플린. 철자가 똑같아요. 그 엔진사입니다. 레드 제플린도 사실은 여기서 영감을 따온 거예요. 그 There's a lady who's sure all that glitters is gold and she's buying a stairway to heaven 하잖아요. 그죠? 그 그룹인데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땄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 힌덴부르크 호가 사실은 요 빵빵한 고기에다가 뭐를 채워 넣었어야 됐냐면 헬륨이라는 기체를 채워 넣었어야 됐어요. 헬륨은 가볍잖아요. 뜨니까.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헬륨을 수출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요거 헬륨을 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는 꽝 대신 닭으로 싸면서 가벼운 기체를 집어넣습니다. 뭘 집어넣냐? 여기서도 나오는 수소. 다른 것도 아닌 수소를 갖다가 채워 넣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수소가 헬륨과는 달리 가연성입니다. 네, 가연성이니까는 이게 뻥 하고 폭발을 하고 그 에너지 갖고 트럭을 돌릴 수 있는 거죠. 불탄단 말씀입니다. 네, 수소는 불이 탑니다. 이렇게. 헬륨은 안 타요. 그렇기 때문에 헬륨이 안전해서 하라는 건데 그 안전한 헬륨 갖고 막 비행선 띄우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겁이 나잖아요. 우리 땅에 쟤네들이 정신없이 들어와가지고 폭격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는 헬륨 수출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를 갖다 꽝꽝 채우게 된 겁니다. 독일에서는 불이 안 날 줄 알고 그랬더니만은 불이 나는 거죠. 그죠? 어디서 불이 났냐 하면 이것도 쪽팔리게 미국의 뉴저지 쪽에 해군 기지 쪽에 와가지고 이름 참 까먹었는데 정박을 합니다. 한이 100m 상공이죠. 이 탑에다가 이 비행선을 갖다가 잠깐 세워놓고 사람들이 내려와서 좀 쉬어야 될 텐데 여기에 정박시키기 전부터 이 수소가스가 막 샌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마찰열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왜 폭발했는지 좀 미스테리긴 한데 기체 그 수소가 샜다는 게 좀 썰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정박할 때 팡 불이 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타고 있었던 90명 중에서 30명이 죽습니다. 여기 딱 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미국 사람들 눈에는 제펠린 내지는 저 비행선 떨어지는 거. 그러면서 레드 제플린도 사실은 공연 자기네 팀 이름을 만들 때 그룹 이름을 만들 때 누군가가 그때 그 친한 그 락커가 유명한 락커가 니네는 꼬라 박을 거야 라는 악성 농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떨어진다는 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플린으로 하지 뭐. 그러고서는 레드 제플린. 레드가 뭐예요? 뭐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제플린의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좌우지간에. 그래서 그 힌덴부르크라는 이름 자체 그리고 수소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공매도치라는 리포트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차익 거래자들 얘기로 들어가는데 뭐냐 하면은 차익 거래자들이 쓰는 테크닉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매도거든요. 헤지 펀드들이 고평가된 주식들에 대해서 공매도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역할이 있다 하는 겁니다. 효율적 시장을 위해서는 차익 거래자들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가격의 가치를 벗어나 버블이 생기자마자 바로 공매도 쳐가지고 이 가격을 제자리로 옮기는 망치질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저희들 첫 시간, 둘째 시간쯤에 해가지고 우리가 증권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 했을 때 뭘 배웠습니까?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이 X자로 생겼어요? 아니면은 요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이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다고요. 그죠? 공급 곡선은 수직으로 올라가고 수요 곡선은 수평하다고요. 에피시언트 마켓이 되려 그러면은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우하향이 아니라 이쪽 화면에서 이렇게 되죠. 우하향이 아니라 수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나리오 3개가 있었다 그랬고 중간 곳에 반드시 낸다 그랬어요. 뭡니까? 시나리오 3번째. 일부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그 일부의 사람들은 비합리적이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그들이 균형을 못 맞추다 하더라도 균형이 깨져서 버블이 막 생긴다 했을 때에도 누가 들어선다? 어벤져스급의 차익 거래자들이 들어서서 가격을 내재 가치에 수렴하도록 즉시 망치질을 해준다. 뭘로 망치질을 해주냐?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무한대의 공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을 정도의 어벤져스급의 차익 거래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수평이 될 수가 있다. 수요 곡선 자체가. 그래서 가격이 내재 가치에서 살짝이라도 위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해 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시험에 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좌우지간에 그렇게 중요한 차익 거래자들, 그죠? 이론과 실제를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론적으로 공매도자들의 순기능이 있기는 있다 하는 거고요. 거기서 안 끝납니다. 저도 악플 맞고 받고서 저 심장마비 걸리고 싶지 않거든요. 현실의 벽을 또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익 거래자들의 역기능, 얘네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침착하게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익 거래자들의 대해서 보시면은 공매도자들, 그죠? 회사에 대한 정보와 매수 매도의 균형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니콜라라는 회사라고 보시면요. 한 회사를 봤을 때 그 회사에 대해서 나오는 정보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자들의 입장은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주식, 니콜라 주식을 들고 있을 상황이 있고 들고 있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양쪽의 그룹을 따로 나눠서 보자고요. 주식을 갖고 있는 기존 주주가 있고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잠재적인 주주가 있겠죠.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입장에서 봤어요. 좋은 뉴스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데 좋은 뉴스가 있다? 추가 매수를 하겠죠. 그죠? 나쁜 뉴스가 나왔다? 어떡합니까? 갖고 있는 걸 팔면 되죠. 아직 그 나쁜 뉴스가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빨리 팔겠죠. 그죠? 자, 매수 매도가 있습니다. 그 뉴스, 밴 뉴스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때는 어떡할까요? 잠재적인 주주들.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그 뉴스가 나왔다? 매수죠. 이거는 사야죠. 그죠? 아직 주가가 이 굿뉴스를 반영하기 전에 빨리 사야죠. 그죠? 밴 뉴스가 나오면, 나쁜 뉴스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이제 공매도에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때 어떡합니까?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나쁜 뉴스가, 저기 트레버 밀튼에 대해서 지금 저런 공매도 리서치 리포트가 빡 터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흔히들 욕하는 게 그거죠.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제에 팔라고 드냐? 그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제에 살라고 드는 건 괜찮습니까?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룹 안에서는 매수 매도의 균형이 있습니다. 그 뉴스, 배뉴스에 따라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간에서는요. 공매도가 들어서야만 매수 매도의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늘로 떠버려요. 주가가. 공매도가 있어야 균형을 이룬다. 공매도를 금지시키면 매수 세력이 늘 이기게 되므로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올라가는 버블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주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 올라가면요 반드시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가격이 내재 가치에 수렴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죠? 언젠가 올 것은 오고야 만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올 것은 오고야 만다. 그걸 우리는 크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가 폭락, 그죠? 현실을 만나야죠. 주가가 막 무한정 꿈꾸는 대로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바랄 수가 없다. 어느 순간 크래시가 온다. 패닉 현상이 벌어지고 그 피해는 누가 입느냐? 고스란히 개인들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들. 여러분들이 진정 개미를 원하신다면요. 공매도를 내버려 두셔야 돼요. 공매도 하도록. 예, 계속적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너무너무 없어서 문제인 거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에서 호도하고 있고 언론이 그렇게 호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음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는 주로 차익 거래자들이 시행을 한다 하는 거고요. 밸런스를 위해서 필요하다니까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공매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부터 시작해서 다음 비디오를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